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오후입니다. 오후 1시 반에 녹화하는 내용인데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또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가정과 가족 그리고 고고TV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만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준석 너는 받지 마 임마. 아이고 나 이준석 때문에 죽겠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조디만 동동동동동동 입술만 뜨다니 요새 입술만. 철학적 깊이가 없고 역사적 깊이도 없고 정치적인 식견도 없는 놈이 맨날 그 시사평론 유튜브 방송에서 얘를 데려다가 빨아먹고 있죠.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 편입니다. 안철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국힘에 당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경선까지 안철수가 통과되도록 풍궐쇄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가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참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없는데 안철수 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준석 편을 2개나 찍었습니다. 오전에. 그 오늘 올라갈 텐데요. 기가 찹니다. 그놈하고 박성민이라는 거 탑티어 평론가라는 박성민이.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렸죠. 민주당에 강남대 다니다가 고려대 편입한 국문학과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문재인 때 청와대 청년비서관 1급으로 가네. 박성민이란 여자애 있죠. 평론 자주 나오죠. 잘 안 보는데 이준석이나 탑티어 평론가라는 박성민 민 대표 있죠. 걔네는 박성민이랑 꼬맹이 여자애보다 못합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물론 고고TV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안철수 들어가기 전에 아유 나 이놈아 진짜 고고TV가 넉대가 쉬고 싶다. 너를 확 물어버리고 싶다. 잠지만 달랑달랑 오다리 걸음으로 왔다 갔다. 기가 차다. 오늘도 그냥 계속 나와서 뉴스 검색에서 아유 이준석이가 하는 말 윤석열 같은 악인을 상대하느라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윤석열은 앞뒤가 다르고 귀가 얇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모든 게 최악이었다. 그래서 그런 개고기를 네가 팔았잖아. 대한민국 최고의 개고기 장사였잖아. 그리고 명태균 사태를 보면 네가 김건희한테 붙어서 알롱방구를 끼웠잖아. 이놈아 너야말로 최악이야. 내가 볼지게. 아무리 윤석열이라는 놈이 덩신이고 거지 같더라도 탄핵을 당하고 나서 이주할 구조할 다 그렇게 폭로를 하고 다니냐 이놈의 자식아. 3, 40대 이러지 않아요 남자애들. 그리고 이재명한테 쓰레기차 윤석열이 가고 똥차 이재명이 온다 그랬죠 얘가. 그래서 개딸들이 끓기니까 기분 좋더라. 아이고 이놈아 이런 놈이 대통령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분뇨차고 윤석열은 쓰레기차면 나는 친환경 전기차라 그래. 미치겠다. 너가 똥차야 너가. 너 친환경 전기차가 못돼. 너 잠시 지금 어디 흔들고 다니니? 크리스마스 날 미안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정치를 깨끗하게 했냐. 나는 살면서 기소된 적이 없다. 너 경찰 조사 받았잖아. 잠시 잘못 흔들고 다녀가지고. 얘가 정치를 깨끗하게 했대요. 이런 놈이 지저분하게 이놈같이 한 적이 없어요. 이놈이 가는 곳마다 모두 분열과 파괴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홍준표와 이재명과 같은 급이에요. 정치를 깨끗하게 했대요. 깨끗하게 한 놈이 평론하면서 돈 벌고 코인하면서 돈 벌고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버냐? 그게 정치인의 자질이냐 이놈아? 이놈의 정신이 이상합니다. 이게 대선 자기가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지금 떠벌리고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철수는 하고 제가 묻죠.
이놈이 평생에 13년 동안 안철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면서 나는 쥐요 안철수는 고양이고 놀리고 다녔잖아요. 통과 제리로. 그럼 안철수는 깨끗하지. 너 그거 인정하지. 근데 안철수 그 병신한 놈 아닙니까? 기가 찬 놈입니다. 그리고 얘가 부를 평론가와 코인과 주식으로 축적을 했는데 그게 청빈한 부입니까? 그래가지고 사회 환원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철수 들어갑니다. 안철수는 인격자고 품격자예요. 가정을 보면 다 알아요. 가정을 보면은. 난 안철수 가족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애새끼 둘은 말이야 개차반이라서 기가 차다 나 진짜. 지금 안철수를 폄하하고 간접이고 철수하라는 그 부류들은 그 두 가지입니다. 안철수가 윤석열 당선에 단일화를 해줌으로 일당 공신이니까 좌파 개딸들의 공격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준석이류나 또는 국힘 지지자들 나이 든 사람들은 안철수가 정치만 안 해서는 대단히 훌륭한 인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데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인 자격이 없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격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정치가 해야 됩니다. 한심한 것들. 안철수가 친화력은 좀 없죠. 친화력은. 준석이 친화력이 있어요? 동훈이 친화력이 있어요? 오세훈이 친화력이 있어요? 우리 홍발적이 친화력이 있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옳은 사람을 박해하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놈이 태어나고 이재명 같은 놈인데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철수의 국민일보 인터뷰, 5년짜리 왕을 뽑는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탄핵을 당한다. 안철수는 탄핵 안 당해요. 그 새끼 문재인도 탄핵 당했어야 됐어.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가 문재인을 초기에 지키면서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탄핵 안 당했지, 이 새끼들아. 이준석이라는 새끼도 윤석열을 그렇게 탄핵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문재인 탄핵은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고착된 정치적 양극화가 보복 정치를 불러일으켰다.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개헌과 중대 선거구제 개편이 핵심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중임제 대통령을 가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이놈아도 개헌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오세훈은 3년짜리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죠. 오세훈은 이게 큰일 났어요. 정치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홍준표는 또 개헌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문재인이 윤석열을 낳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강력한 대권 후보로 만드는 이 비정상적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맞죠? 이게 전부 다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탄핵하지 말고 하야시키자, 하야.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 정치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는 게 시급하다. 그것이 현재 기형적 정치 구조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정치 난맥상의 원인으로 고착화된 정치 양극화를 꼽았다. 정치 양극화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개헌. 대통령 권력 축소형 개헌을 하고, 두 번째,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중임제 개헌을 가야 된다고 봐요. 아주 명쾌해요. 요새 안철수가 인터뷰로 이렇게 안철수의 생각, 대한민국 정치, 해법을 내놓는 것이, 누구도 이런 말 못해요. 지금 이준석 잘 아무것도 몰라요. 걔 하는 말은 다 동동동동동동 떠드는 여기만 있는 애예요. 여기가 없는 애예요. 그놈은. 첫째,
제왕적으로 평가되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개헌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권력에다가 인사권, 예산권, 감사원, 정부, 입법권까지 5대 권력을 모두 쥐고 있다. 이게 프랑스의 드골식이에요. 드골식. 상하원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막강하다. 진짜 그래요. 그래 오늘 헌정의 개헌론자들이 지금 말하는 헌정애들이 상하원제로 하자 그러죠. 근데 안 돼요. 노 정객들이 우리나라 개헌하고 대선 치르자고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막에 나와요. 보수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상하원 하면은 상원은 누가 합니까? 진짜 그 지역 토착화 세력이 됩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없어요. 미국의 상원은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점점 줄을 넘어가면서 기득권들이 나온 거예요. 상하원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한국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일이 아니라 5년짜리 왕을 뽑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왕하고 쉽게 대통령이 됐잖아. 따라서 5대 권력 중 두세 가지를 대통령 손에서 내려놓게 해야 된다. 이게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다. 그죠? 행정권력,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정부 입법권까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두세 개를 내려놔야 한다. 감사권은 완전히 독립시켜야 되고, 정부 입법권도 국회로 돌려야 되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게 또, 예산권도 내려놔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말하면, 그럼 행정권과 인사권만 행정부 권력이 가져라. 행정부니까. 예산, 감사, 정부 입법권은 독립으로 가자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말 해가지고. 당장 이런 걸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새끼는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 개같이 말이야 파퓰리즘을 할 것이고 북한과 동일체를 가며 돈 뿌리는 거 하는데 예산권 뺏기겠어요? 감사권은 뭐 윤석열하고 이제 다 조져야 되는데 되겠어요? 보수우파 조져야 되는데 입법? 엄청난 좌파 파퓰리즘 입법을 갖다가 자행할 텐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또 둘째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 현행의 소선거제는 60, 70%가 사표가 된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민심과 이반되는 국회가 구성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반대한 사람이 더 많은 나쁜 민주주의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중대선거구제를 가야 돼요. 나는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가기 전에 국회의원을 200명보다 300명, 한 200명으로 줄이고 아니면 중대선거구를 갈치기에는 한 400명, 400명 하면은 400명 정도 하면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뺐어요. 다 뺐어야 돼. 국회의원 특권 다 뺐고 국회의원 연봉 지금 한 1억 5천 되죠? 아니야. 얼마야? 한 1억 5천 돼요. 연봉만 지가 가져가는 건 그거 5천만 원으로 감액시켜야 돼요. 대한민국 평균 수준에 그 연봉을 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봉사할 놈이 들어와요. 300개의 특권을 왜 줘? 미국도 그렇지는 않은데 유럽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맞아요 이게. 징글징글하다. 정치 양극화가 고착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문재인이 정권에 들었을 때가 사람들한테 모을 수 있는 국민 통합의 최적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적폐청산을 했고 국민을 반으로 갈랐고 문재인을 기점으로 양진영 간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이 심화됐다. 노무현 때부터 심화됐어요. 노무현 때부터. 그리고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안철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원했어요. 깜빡 지워놓은 다음에. 사면 안 시킨 놈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문재인이었어요. 정신 차려 이것들아. 보수의 늙은이들. 응? 선거제 개편은 말씀드렸고 개헌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대통령제 개편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안철수가 의원내각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하면 안 돼요. 국민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 선거제 개편 없이는 거대 양당 중 다수당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건데 의원내각제 일본이나 영국 이런 데를 말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지금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고 이원 집정부제도 이원 집정부제는 간단하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총리가 되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4년 중임제다. 지금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둔 채 4년 중임제를 하면 5년짜리 왕을 8년짜리 왕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4년 중임제 해야 돼요. 언제까지 5년 하면서 탄핵당할 거야. 4년 중임제하고 권력 축소하면 돼요. 대통령 권력. 그리고 그 정부통령제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정부통령제. 쉽게 말해서 그 누구야?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유승민을 부통령으로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에는 어떻게 보시는가? 권영세가 될 수뿐이 없어요. 아니면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을 해야 되는데 김무성, 유승민은 또 탄핵하라고 안 되잖아요. 권영세가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예상드렸고 지금까지 대통령부터 당대표까지 영선 실험이 계속됐는데 준석이 너 영선이었어. 동훈이 너 영선이었어. 너희들이 나라 망쳐서 이 시키더라. 이제는 당의 경험 있는 중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가급적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권영세가 용산이죠. 수도권. 영남당, 극우당, 친윤당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친윤 색채가 약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했다.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 때 북한 통일 정책 가지고 윤석열하고 붙어가지고 잘린 사람입니다. 장관을 했으니 권의원을 아예 친윤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지만 무리하게 친윤적 행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는 풀어나가야 돼요. 그 한동훈의 꼬맹이들은 권영세가 친윤이야, 친윤의 핵심이야. 권성동이도 그래, 투권이야, 투권, 쌍절권이야. 나가시키더라, 너희들. 준석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단일화 안 해. 누가 시켜 단일화 하긴. 지 혼자 그냥 단일화 안 한다고 사방발방 떠들고 다녀. 누가 너랑 단일화 안 돼? 근데 김상욱이면 한동훈계 김상욱이면 내가 단일화 할 거야.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응? 안철수가 탄핵하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중요한 민생을 챙기는 일을 여당이 정부와 앞장서 나가야 한다. 상식적인 말만 하죠. 안철수는 당신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떤 생각이냐 하고 물으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항상 다수 국민 뜻과 당론에 배치할 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소신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민은 했지만 이건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군대를 보냈으니 명백한 헌법 파괴였다. 국민 신뢰도 잃고 국제사회 신뢰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는 대통령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진 사퇴 후의 연착륙이 즉 하야한 다음에 연착륙이 더 좋은 방안이었지만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탄핵밖에는 답이 없었다. 당연한 거예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도전할 의향이 있나? 반드시 나와요. 안철수는. 안 나오면 5년을 어떻게 하라고? 조기 대선이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 났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난 것처럼 막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는 분들, 이준석, 홍준표 그러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다. 제가 대선을 경험해 보니 정말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떨어맞을 때 결국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더라. 안철수가 많이 성숙됐어요. 지금 스탠스는 안철수 스탠스가 가장 옳아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홍준표는 자가 발정, 자가 발전이 아니고 자가 발정하는 바람에 게임 셋이 끝났어요. 걔는 버리져요. 앞으로 국민들한테. 국힘 경선 통과 못합니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이재명한테 가는 거고. 이준석은 지금 안 먹고 동동동동 입술만 동동동동 하면서 지가 뭐 대통령 선거 완주하겠다, 단일화 없다, 지가 과학적 비전이다, 법률가 안 된다. 아이고 이 미친놈아. 엄마 제시나 떠먹고 잠지나 잘 간소해 이놈 시키야. 결혼이나 하고 이놈 시키야. 결혼도 안 한 놈이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놈 시키야. 나이 40 됐다고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놈 시키야. 그리고 유승민은 계속해서 한동훈계를 끌어안으려고 개혁보수 보수를 계획해야 된다 그러고 있죠. 다 나가립니다. 안철수분이 안 남을 것이다. 고고TV 잘생긴 얼굴과 화려한 언변과 준석이 같이 동동동동동동 떨어지지 않은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입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